어머니, 저희는 빠진 건가요? 70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동안 바쁘다며 가족 모임은 빠지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큰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며 물어봅니다. 받을 만큼의 마음을 보여줬는지 스스로 알 거다. 시어머니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간 참고 견뎌온 고부 갈등이 어떻게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단지. 한영숙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달력을 바라봅니다. 칠순 생일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동네에서 맞는 첫 번째 큰 생일입니다. 여보, 올해 칠순은 어떻게 할 거야?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듭니다. 정정한 몸은 좋지만 큰 모임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젊을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래졌습니다. 조촐하게 하자. 가족들끼리만. 친구들까지 부르면 너무 시끄러워. 그래도 칠순인데 애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스러웠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다 컸으니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아들 민호는 근처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합니다. 두 며느리의 성격은 정말 정반대입니다. 큰 며느리 정수진은 늘 바쁩니다. 자신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요. 회사 일정이 겹쳐서요 하며 참석을 미룹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김선희는 전업주부지만 시부모를 정성껏 챙깁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밑반찬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도 데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선희야, 엄마 칠순 준비 어떻게 할까? 영숙이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식은 뭐로 할까요? 집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식당에서? 전통 한정식으로 하려고 해. 집에서 준비할 건 우리가 하고 메인은 식당에서. 네, 알겠어요. 그럼 저도 미리 반찬 몇 가지 준비해서 갈게요. 큰언니는 오신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늘 큰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번 불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 아직 확답을 못 들었어.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도 칠순인데 오시겠죠? 제가 한번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다음 날 새벽 영숙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칠순상에 올릴 재료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고릅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아들들이 어려서 좋아하던 반찬들을 떠올리며 장을 봅니다. 사장님, 이 고사리 좀 좋은 걸로 주세요. 칠순상에 올릴 거예요. 어머니 칠순이세요? 축하드려요. 제일 좋은 걸로 드릴게요. 마음이 설렙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갈하게 상을 차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통 한정식당에도 예약을 넣었습니다. 단골 식당이라 사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칠순상 준비해 주세요. 가족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몇 분 정도 오실 예정이세요? 글쎄요, 7명 정도. 혹시 인원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괜찮죠? 네, 당일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친지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돌렸습니다.
형님, 동서들, 조카들 모두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이번 칠수는 조촐하게 할 거야. 가족끼리만 하려고 해서 따로 모시지는 못할 것 같아.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사실 큰 며느리가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혹시 빈자리가 보일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며느리와 함께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부엌에서 나물을 다듬고 양념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이 시금치나물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야. 참기름을 조금 더 넣고 소금도 간을 맞춰서 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너는 참 착하다. 고마워, 선이야. 영숙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큰 며느리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올까요?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칠순 준비 잘 돼가? 응, 거의 다 준비했어. 수진이는 어때?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잠깐 기다려봐. 집사람한테 물어볼게. 전화기 너머로 부부간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이번에도 안 온다는 건 아니겠죠?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그날 출장이 잡혔대. 큰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미안함이 묻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출장? 갑자기? 칠순인데 미리 얘기해서 빼달라고 하지 그랬어? 회사에서 급하게 잡힌 거래처 미팅이래.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해. 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너라도 와야지. 아버지 아들이잖아. 나도 같이 가야 해. 팀장이라 빠질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럼 언제 축하해 줄 거야? 칠순이 매년 있는 거야? 엄마, 화내지 마.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갈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변명은 그럴듯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작년 추석에도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해요. 설날에도 야근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요. 미리 가겠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에도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늘 같은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사정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이야, 큰언니네가 못 온대.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못 오신대요? 출장이래. 뭐, 일이 중요하지.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목소리에 실망이 스며 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저희라도 정성껏 해드릴게요. 고마워, 선이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칠순 당일 아침, 영숙은 일찍부터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예쁘게 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작은 며느리도 새벽부터 와서 도와줍니다. 어머니, 진짜 정성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직접 만드시다니. 칠순인데 대충 할 수는 없지.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큰아들 부부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둔 자리에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입니다. 큰아들 가족 자리에는 꽃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큰형네는 어디 갔어? 작은아들이 의례적으로 묻자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출장 간다더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또요? 왜 하필 오늘? 됐어, 민호야. 일이 중요한 거 당연하지.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조카들, 가까운 이웃들까지 온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어디 있어? 안 왔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영숙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느낌입니다. 그런 날까지 일이 있나? 요즘 며느리들 참. 시어머니 칠순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나? 맞아. 우리 때는 그런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했는데. 친지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영숙은 애써 웃으며 자리를 이어가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작은 며느리가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고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어머니, 제가 형님 몫까지 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선이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칠순상 앞에서 촛불을 끄며 영숙은 소원을 빕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지냈으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큰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축하 인사조차 없는 겁니다. 출장이라더니 생일 인사도 없네. 정말 바쁘기는 바쁜가 봐. 남편이 중얼거립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지. 영숙은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큽니다. 이제는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칠순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출장 잘 다녀왔어? 그동안 연락도 없더라. 네, 바빠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의 톤입니다. 준호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이번 달에 특별 수업 신청하려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칠순 때는 바빠서 못 왔으면서 돈 얘기할 때는 금세 전화를 거는 겁니다. 학원비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영어 특강이랑 수학 심화 과정인데 준호가 정말 하고 싶어 해서요. 알았어. 계좌로 넣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준호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쉽니다. 손주 생각에 도와주긴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뭔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2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감기가 심해서 큰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가 많이 나왔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 괜찮아? 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의료비가 얼마야? 20만 원만 도와주세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달이 좀 힘들어요. 이번에도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형식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완전히 나으면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런데 준호가 나아도 인사는 오지 않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는 것도 몇 달에 한 번뿐입니다. 정작 만나면 아이는 할머니를 어색해합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은 찾아옵니다. 어머니, 김치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 담가왔어요. 아니야, 선이야. 자주 오지 말고 내일이나 해. 애들 봐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애들도 할머니 김치만 먹으려고 해요. 아픈 날에는 약도 사다 줍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도 태워다 줍니다. 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옵니다. 돈 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너만 이렇게 고생시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또, 지난달에도 도와줬잖아. 네, 죄송해요. 갑자기 들어갈 돈이 생겨서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번에는 금액도 큽니다. 영숙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수진아, 너무 자주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이 그렇게 부족해?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요.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갚는다고 했는데 언제 갚았어? 이전에 빌려간 돈도 그냥 흐지부지 됐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꼭 갚을게요. 결국 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커져만 갑니다. 내가 현금 인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가족 모임은 빠지고 그러면서도 돈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작은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선이야,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둬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더라. 영숙의 말에 작은 며느리가 무언가 눈치챈 듯합니다. 어머니,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하는 소리야.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계속 벌어져 갑니다. 큰 며느리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팔순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칠순 때의 실망을 잊고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가족 모임을 준비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미리미리 준비해 보기로 합니다. 작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팔순 준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너는 참 고맙다. 이번에도 부탁해야겠어. 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큰언니도 이번에는 오시겠죠? 그러게, 팔순인데 이번에는 와야 할 텐데. 큰아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팔순이야. 이번에는 꼭 와야 해. 미리 얘기하니까 일정 조절해. 알겠어, 엄마.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 얘기해 보는 게 아니라 꼭 와야 한다고 해. 팔순이 몇 번 있겠어? 네,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큰며느리에게서 확답이 오지 않습니다. 영숙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팔순인데 올 수 있어? 그게 아직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미리 말했잖아. 회사 스케줄이 복잡해서요.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확실하지 않은 대답에 영숙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팔순 일주일 전 큰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엄마, 그게... 큰아들이 말끝을 흐립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야, 또 못 온다는 거야? 팔순인데? 집사람이 좀 불편해한다고 하네요. 불편하다는 단어에 영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불편?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냥 모임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엄마, 화내지 마. 집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 뭐야? 시댁이 싫다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됐어. 이제 알겠다. 억지로 올 필요 없어.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린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가족으로 여겨왔는데 그녀에게는 짐이었던 겁니다. 단순한 일정 문제나 바쁜 일 때문이 아니라 아예 피하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큰며느리가 우리 집 오는 걸 불편해한대. 뭔 소리야? 불편하다고? 민수한테 들었어. 시댁 모임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남편의 얼굴도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온 거구나. 바쁜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참 어이없네. 그럼 우리가 뭐야?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팔순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팔순 당일, 예상과 달리 큰며느리 부부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이 강하게 말했나 봅니다. 아버지, 팔순 축하드려요. 정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 보입니다. 왔네, 앉아. 영숙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억지로 온 거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어머니,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정수진이 형식적인 사과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이라는 게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났어요. 앞으로는 시간 내서 더 자주 뵐게요. 그래, 바빴겠지. 영숙의 대답도 차갑습니다. 그 순간 작은 며느리 김선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게 보입니다. 형님, 정말 일정 때문이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수진이 당황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칠순 때도 출장이라 하시고 생신 때마다 바쁘다 하시면서 가족 자리만 빼셨잖아요. 동서, 진짜 바빴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럼 돈 필요하실 때는 어떻게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바로 연락 오시던데? 식당 안이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다른 가족들도 무슨 일인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당황하며 아내를 감쌉니다. 재수 씨, 그만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버님,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아세요? 매번 기대하시다가 실망하시는 거 모르시죠? 그건 어머니께서 돈 보내달라고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형님이 도와달라고 연락할 때마다 다 도와주셨다고요. 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금까지 감춰졌던 일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일어섭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이제 됐어, 선이야. 어머니, 수진아, 이제는 다 안다.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됩니다. 팔순 상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보네. 정수진의 입술이 떨립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불편하다며? 시댁 모임이 부담스럽다며? 큰아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내가 한 말이 어머니에게 전해진 걸 몰랐던 겁니다. 엄마, 그건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 눈치만 보고 어머니는 뒷전이고 팔순 상차림이 무색하게 자리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랬나 보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깊은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오해? 뭐가 오해야?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가족 모임은 피하고 그게 오해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듯 영숙이 자리에 앉습니다. 팔순 잔치는 진실이 드러난 채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큰며느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큰아들도 어색해하며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예전처럼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며느리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너무 흥분한 거 아니었나 싶어서.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야 말할 걸 다 말한 것 같아. 제가 너무 나섰나요? 아니야, 고마워. 내가 말해줘서 다행이야. 나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 영숙은 남편과 상의해서 재산 정리를 시작합니다. 여보, 유언장 쓸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이제 누구에게 남겨줄지 분명해졌으니까. 큰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저런데 어떻게 믿고 맡겨. 선이가 챙겨주니까 작은아들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겠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큰아들 몫도 있지만 큰며느리가 건드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선이한테는 따로 뭔가 해줘야겠어. 그 애는 욕심이 없어서 더 고맙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받을 거야. 큰며느리에게서 또 돈 달라는 전화가 왔을 때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안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준호 교육비가 급해서. 급한 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날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모른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그럼 계속 모르고 살아. 전화를 끊고 영숙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작은 며느리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선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친정 부모님처럼 잘해주셔서. 친정 부모보다 더 잘해줘야지. 남의 집 딸을 데려왔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가족 안에서 관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지 혈연이 뭐 대수야. 영숙은 마음속 짐을 덜어낸 듯 가벼워졌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리두기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편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재산 정리 소식이 알려지자 큰 며느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입니다.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응, 뭔 일이야? 유언장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빠진 건가요?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받을 만큼의 마음을 보여줬는지 스스로 알 거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와서 모른다고? 수십 년간 뭘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기회는 수없이 줬어. 내가 스스로 차버린 거지. 제가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돈 필요할 때는 시간이 있더만. 정수진이 할 말을 잃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눈이 붓도록 운 흔적이 보입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합니다. 수진아, 이제 와서 그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앞으로 달라질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준호도 데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게 할게요. 말은 쉽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어머니, 진심이에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내가 하는 거고, 용서는 내 마음이야. 큰아들도 함께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내 아내가 우리 집 오는 게 불편하다던데 왜 자꾸 오려고 해? 엄마, 그건 집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솔직했던 거지. 아들은 할 말이 없어 고개만 숙입니다. 늦게 깨닫는 건 본인들 몫이야. 나는 이미 정했어. 영숙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계속 실망만 안겨줬던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려요. 마지막 기회는 팔순 때였어. 그때도 불편해하며 억지로 왔잖아.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명절 때 형식적으로 만날 뿐입니다. 상처받은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한번 깨진 믿음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저는 딸처럼이 아니라 그냥 딸로 살고 싶어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더 좋은 분이세요. 저야말로 복받은 거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맺어온 관계보다 진짜 내 편이 더 소중합니다. 노후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평온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작은 아들 가족,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해. 그래, 쓸데없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네.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사람 관계가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손주들도 자주 놀러 옵니다. 작은 며느리가 데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할머니, 저희 자주 놀러 와도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 집이 내 집이야. 과거의 분노는 통쾌한 결단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선택한 결과라 후회도 없습니다. 정의는 마음을 지키는 선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어머니, 저야말로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친정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살자. 서로 아끼면서.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노후 책임질게요.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품이 있는 복수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따뜻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밥 먹고 손주들과 놀고 저녁에는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소소한 행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자식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